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형태의 버스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마산역 광장 같은 데에 그런 데에는 광장이 넓지 않습니까? 그게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버스가 최소한 한 10대 정도는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정도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해야만 환승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냥 센터만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KTX 1역에는 버스가 10대 정도는 쓸 수 있는 대용을 반드시 고려하시고, 택시도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만 시민들이 아마 느끼는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창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관심이 안 돼서. 예. 우리 프로에서 김경민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시내버스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이제까지 기존에 연구를 하셨고 오늘 토론에서 어떤 중간 변곡점을 만드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이제 BRT를 도입하는 부분하고 버스 노선 개편하는 이런 것이 가장 중심이라고 볼 건데요. 이 중에서 사실은 순서의 면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가, 실시간에 지금 변화상 시간대별로 이동 거리상에 이런 것들을 과연 면밀하게 먼저 좀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습니다. 근데 사실 순서상에 보니까 노선 개편에 대해서 용역이 다음 연도에 있다고 하는데요. 뭔가 순서가 조금 바뀐 듯한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항상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적어도 빅데이터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빨리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현재 우리가 빅데이터 망을 하려면 이것만 해도 상당하게 돈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시도를 하기 어렵다는 걸 좀 생각하거든요. 근데 발상을 좀 거꾸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행정이 복잡해요. 뭐 국가에서 지금 시내버스 와이파이 망을 깔게 해주겠고 하겠다, 실버 정류장을 쓰게 하겠다, 그다음 또 도에서는 뭐 브라보 택시를 하겠다, ICT 교통망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과 결국 이제 창원시도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이 판에 바쁠수록 좀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런 거 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그런 빅데이터 기반을 빨리 좀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버스 수익성이나 또 아니면은 이제 이런 운임요금 체계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 도시가 이런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도시 전체 통신망이 이제 시가 관할할 수 있는 게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버스 요금도 지금처럼 이렇게 카드를 납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전자화폐, 지금 지역화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를 폰으로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찍으면 시민들한테도 뭔가 보너스 형태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요금 체계도 지킬 수 있게 하면 실제로 이제 그것이 사실은 버스를 이용하는 수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효과도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용하는 면에서 특히나 또 기존의 승용차 승용차 다 타고 뭐 BRT 들어오고 노선버스 들어오고 도시 그 도로는 한계가 있는데 다 깔린다고 기존 하던 거 다 써먹겠다 하면 분명히 이거는 혼선이 벌어질 건데, BRT를 쓰는 게 더 편리하다, 노선버스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 그래서 승용차 안 타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시내버스 노선 체계 변동하는 거하고 이런 것이 맞물려서 효과가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과연 이렇게 순서가 조금 뒤바뀌면 이런 빅데이터나 도시 전체에 뭐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것처럼 이런 전체 도시망에 통신망을 연결해서 시내버스나 이 전자표를 연결해서 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버스에서 기사들도 저도 버스 월급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당연히 주게끔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표준 단가를 도시가 시가 그냥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 몇 명이 종사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이고, 이런 것에 참여하겠다는 업체는 준공유제에 도입시키겠고 안 하겠다는 거 빼겠다. 좀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나, 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분 네, 반갑습니다. 마산 YMCA 시민사업위원장 이경수라고 합니다. 저도 뭐 이 토론에 오기 위해서 시내버스
관련된 뭐 정보들을 이렇게 좀 보고 왔는데 뭐 우리보다 더 대도시에 먼저 공영제를 시행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노출된 문제들,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현안들도 충분히 뭐 우리 시에서도 전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아주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것을 취사 선택을 하고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실행을 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창기에 공영제가 시작될 때 잘못된 것은 버스 업체들의 적자를 보전하는 차원의 공영제 이 출발이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현재 몇 년 동안 준공영제에 준하는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더 면밀하게 업체는 과연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자구책을 얼마나 강구했는가, 그 다음에 정말 시에서 세금으로 지원된 예산이 버스의 질적인 아니면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는 데 쓰였는가 이런 게 충분히 검증이 된 이후에 이 준공영제로 나가는데 업체가 얼마만큼 참여할 것이고 기여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협의가 돼야지 지금 현재 그냥 막연하게 준공영제가 답이다 해가지고 다른 선행 시도에서도 결국 분석해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더라 이런 평가가 나오는 지자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에서 중심을 잡을 때 업체의 자구책 냉정하게 말하면 시내버스 경쟁력은 뭐 아주 교통 그 도구 수단 중에서 가장 지금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대로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고 내버려 둔다면 버스 업체는 도산을 해야죠. 근데 그것을 공공재 차원에서 이렇게 시에서 세금을 들여서 다시 경쟁력을 확보 회복시키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할 것이냐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하고 택시 환승 할인을 800원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버스도 뭐 유리함이 생기고 택시도 유리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시너지가 생기는 그런 결합도 충분히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셔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요. 그냥 잠시만요. 아까 손 들으셨기 때문에 예, 하시고요. 일단 마이크 잡으신 김에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예, 저요? 예, 아까 손 드셨죠? 아니에요. 아까 저기 지금- 답변하셨어요. 괜찮으시고요. 그다음에 저쪽 뒤쪽에 계신 우리 박사 대표 하셨는데 두 분까지 일단 얘기하시고 대략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질문을 잘하라고 하셔가지고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준공영제가 BRT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시의 정책을 할 때에 시민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고 왜 알아야 되고 앞으로 시 정책에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뭐 계획들은 있으신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생각인데 준공영제 사실 업주들은 하고 싶어 합니까? 안 하고 싶어 합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단장님이 아무래도 좀 해주시면 좀. 예, 마침 또 다음 우리 손 드신 분이 사업장 하시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의견 예. 저는 마창일이 대표이사로 있는 장정입니다. 제가 이제 이 토론을 들으면서 사실 오늘 토론으로 참석하신 분 중에 그나마 우리 상무총장님께서 가장 시내버스를 좀 잘 이해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업체를 좀 대변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정도로 사실 여기에 업체들의 입장은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시내버스 업체에서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중공제 추진위원회에 우리가 그 회의를 했었습니다. 했을 때 아마 그 전상민 박사님께서 영역 결과 아마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계 부분에서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그 5개 업체가 그 자본 잠식이 심각하고 계속적인 적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 시내버스 회사들이 운영되어지는 것들이요.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죠. 부동산 놔두고 있으면은 그 가치가 올라간 만큼 부채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지금 과연 시내버스 업체들은 중공제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업체들을 제가 대표하지는 않지만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중공영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해하냐면은 우리가 시내버스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송 수익금하고 재정 지원금 두 가지가 있어야 시내버스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지금 계속적인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중공영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을 때 과연 시가 적정한 수익을 만들어 줄 것이냐. 지금도 제대로 된 원가를 책정해서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고 있었고 우리가 임금 교섭을 하면서 교섭 과정에서 임금 올려줄 때도 항상 재정지원금 더 줄게 라는 그 조건에서 임금 교섭을 완료하지만 결국 그거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업체들은 계속 힘들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체들의 생각은 불안해합니다. 시에 대한 신뢰감을 지금 전혀 가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공영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꼭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금 현재의 사항들을 보면요. 자, 중공영제, 그다음 BRT, 뭐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노선 개편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올수도예요. 그럼 과연 그 제도를 도입하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하고 창원시하고 차이점 중에 창원시 아주 특별한 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동배차거든요. 두 번째는 그 임금 우리 기사분들의 임금 체제가 부산시랑 완전 틀립니다. 1호봉과 25호봉이 있어요. 임금 격차가 호봉이 높은 회사들과 호봉 낮은 회사의 임금 격차가 연간으로 8억이 넘어갑니다. 업체당 그 연간 금액이.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공동배차거든요. 그 공동배차를 아까도 누군가 질문하셨잖아요. 공동배차의 문제점이 뭡니까? 공동배차라는 건요. 아까 103번 22대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 한 업체가 5대, 7대씩 넣는다 그러면 업체가 여러 개가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 앞에 업체가 다른 업체단 말이죠. 기사가. 그럼 우리는 그 버스를 쫓아갑니다. 왜? 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늦추겠죠. 8분 간격 같으면은 한 3분 놔두고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금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뒷차는 어떻게 해요? 그 차 잡으러 갑니다. 빨리 가요. 수익금 안 해도 다 저 차부터 잡아라. 네? 또 이 회사의 뒷차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사들끼리 저 종종 가면 치고 가고 싸워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중공영제를 하고 뭐 BRT를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시민들의 이 불편을 계속 그냥 팽개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공동배차는 중공제를 하기 위해서도 깨져야 되고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배차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부터 지금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업체가 필요로 한 거는요. 운송 수익금과 재정 지원금입니다. 만약에 공동배차를 깨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업체 사장님들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수익금 공동관리를 하자. 업체들끼리. 쉽게 이야기하면 전담 노선 빼놔놓고 간선 노선은 서로 경쟁하지 말고 수익금을 같이 모아서 운행하는 실적대로 갈라가자. 그러면 경쟁 안 할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전담과 간선 노선이 구분되어 있는데 간선의 수익금은 떨어져요. 지원받고 있는 전담의 수익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은 모든 게 수익금 위주로 운행되고 있긴 실정이기 때문에 간선의 모든 수익금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기사들이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깨지고 나면은 간선 수익금은 떨어지고 전담 수익금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수익금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버스 회사의 수익금은 떨어지고 재정지원금 역시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전담에서 수익금 올라가면 지원되어지는 금액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 제안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게 공동배차를 해서 그걸 깨고 운영을 해서 수익금 자체가 만약에 떨어지고 그 재정지원금이 그 줄어든다면 시가 득을 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득보는 시가 득보는 그 비용만큼을 업체에게 돌려달라. 그거는 뭐냐면 우리 지금 흑자 노선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흑자 노선의 반 이상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을 뭐 지원 노선으로 전환한다든지 해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시도 손해볼 건 없어요. 업체도 운송수익금과 재정지원금이 합쳤을 때 비슷한 비용만 나오면 됩니다. 금액만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이 공동배차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시켜 나가야 결국에는 그것이 시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고 그 수익금 경쟁 체제가 아니라 서비스 경쟁 체제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마무리를 좀. 예, 그 업체들이 지금 뭐 방만하게 경영한다. 이거는 해마다 창원시에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면은 우리 회계 자료를 가지고 수종 회계 자료를 만들어줘요, 우리들한테. 왜냐하면 대부분 업체들이 적자면서도 적자를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적자를 내게 되면은 은행에서 당장에 그 많은 부채들을 갚아라 하든지 아니면은 이자가 올라가 버려요.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가상각 안 하고 퇴직 충당금 설정 안 하고 무조건 흑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을 창원시의 용역을 맡은 회계사들이 재무제표를 바로 만들어줘요. 그럼 그 재무제표가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그러한 내용 시내버스 업체들도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한번 예. 잠깐만요. 제가 평생을 버스만 타고 다니는데 몇십 년 전부터 버스 환승 안 해도 지고 나가는데 버스회사 사장들은 전부 다 적자를 했습니다. 그럼 적자면 회사 말을 그냥 지금 마창의 여기 사장님은 부산 태양에 있다 오셔가지고 지금 회사 자산이 내가 생각하기로는 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버스 한 대당 가스 차로 해가지고 본전이 57만 원인데 그 계산해 보면 뻔하게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고 그걸 이야기를 해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105번 같은 경우는 한 성마에도 800번이고 내가 얘기해줄 거예요. 신마산에서 제일고 중앙고등학교 한 내리고 또 중앙역 마오에서 또 내리고 또 서출 후문에서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삼성역 하고 이거는 또 100번 더 그렇고 그 대신에 또 시에서 77번 가는 길 이런 거 적당하는 거는 보조 안 해줍니까? 그러면 또 801번도 보조해주고 800도 적당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럼 또 지선 만들어가지고 창원시 뭐 순환버스 만들었는데 그럼 뭐 자꾸 적차나고 그 경력을 이제 그만둬야지. 어르십니까? 어르십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경쟁사에서는 제가 말하면 물론 고충 있지만은 또 서비스 이제 더 개선해 안내방송 하지 마이소. 그 안 해도 되는 걸 갖다 모시려 가지고 또 노선도 한번 타보죠.
106번 한다. 삥삥 차 배워온다. 뭐 업자들 돈 벌리 근데 가만 생각했네. 마산역 사장님은 마산 일찍 오야 되기 늦게 오라겠지 고생만 한다 아닙니까? 전부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제 일단 저희가 불러 토론은 토론과 의견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뭐 다들 하신 말씀이 많을 텐데,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마이크를 그냥 오른쪽에서 한번 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우리가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산시가 전국 지자체, 기초지자체 최초로 이미 준공을 실시했습니다. 아시죠? 2007년 76일 우리 마산에서 5개사 110대가 준공을 했습니다. 했고요. 우리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처음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그리고 문제는 이게 2010년 시의거를 통합창원시가 되면서 무슨 일인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시민 중심과 관련인지 정치적인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고민해봐야 되고, 이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아마 그때 중공영제가 만약에 발전적이고 시행착오 겪고 했다면 지금 이런 도래는 없고 오히려 더 발전적인 우리 공영적인 뭐 교통이 더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중공영제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 개편 시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중공영제와 BRT 그다음에 전면적인 노선 개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 노선 개편에 대해서 금방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BRT는 또 시설물을 또 정비를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왜 노선 개편을 전면적으로 해야 되느냐, BRT를 구축하게 되면은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올라타는 노선이 있고 또 여기에 못 타는 노선이 있습니다. 또 지선으로 가야 또 빠지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BRT에 구축이 되면은 노선 개편이 반드시 병행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BRT 구축회가 운영되는 시점에 노선이 개편돼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한다고는 그런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현수 공동 대표님께서 마산역의 시내버스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참 제안해 주신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